자, 요즘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죠. 관련해서는 이 동영상 말미에 영상 2개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은 환율 이야기입니다. 요즘 환율도 난리죠. 원달러 환율이 지난주 1475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물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들 보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환율 1,400원대 중후반을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로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 돈 파는 가게는 올 초부터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인데 단기적으로는 수급 문제, 즉 달러 공급과 수요 측면이 꼬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한국인들의 미국 투자는 늘어나는데 한국 주식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죠. 차익을 실현하면서 한국 주식도 팔고 국채도 팔면서 자연스럽게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대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계속 지고 있죠. 그런 이유들도 환율 강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 지금 달러 자산이 아니라 달러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자산과 달러가 어떻게 다른지 가끔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간단 정리해드리면 달러만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물론 해외여행을 위해 가지고 있는 정도는 상관없지만 달러 그 자체를 마치 투자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환율은 경제적 요인은 물론 때로 정치적 이유 등 매우 복잡한 요인들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테크는요, 주식보다 더 민감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반면 달러 자산은 달러로 투자하는 상품, 예컨대 미국 주식이나 채권, ETF 등에 달러로 투자하면 달러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달러를 보유하는 효과도 있고 상품 가격 변동성과 환율 변동성이 섞어지게 되면서 분산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이 계속 치솟으니까 이러다가 베네수엘라처럼 폭삭 망한다고 떠드는 유튜버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나 투자 분야에서는 오히려 무덤덤합니다. 왜냐하면 고환율이 투자 측면에서나 한국 경제 측면에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가진 내 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것을 잘 모르면 그야말로 돈이 휴지되는, 구체적으로는 원화가 휴지되는 꼴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환율, 즉 한 국가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력을 반영합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0%이지만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죠. 그만큼 달러가 더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와서 한국을 칭송했죠. 자, 그래서 갑자기 한국이 부자 된 것 같은가요? 아니죠. 물론 한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당장의 한국 경제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나 뵌 분 가운데 부동산 찐 고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매로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사지 마라.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합니다. 상가와 같은 거죠. 예컨대 쿠팡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한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의 소비시장을 다 장악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지금 사지 마라.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계속 값이 떨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수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IMF 이후에 현재 구직자리, 일자리 찾기가 최악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보면 9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은 반면 19만 명 늘었는데 아시잖아요. 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질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 지급액도 2월달부터 10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1조 원을 계속 넘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한국 주식은 오를까요? 물론 주주 환원 정책이나 배당 소득세, 금투세 등 아무리 정책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죠. 자, 지금부터 왜 한국 주가가 올랐는지 말씀드립니다. 지난 3분기 기준 한국의 수출 실적을 보니까는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등과 같은 한국의 10대 기업 수출액이 740억 달러, 전체 수출액 1850억 달러의 40%를 차지했답니다. 100대 기업으로 넓히면 68%, 약 70%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기업 가운데 1등부터 100등까지의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10대 기업은 전체 수출액의 40%,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전체 종목 가운데 절반은 안 올랐습니다. 심지어 떨어지기도 했죠. 즉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만 올랐다는 뜻인데, 그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빵빵하니까 한국 주식의 평균 지수가 크게 오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10년 전부터 일관된 현상입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해외 투자는 무려 6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 투자는 줄겠죠. 당연히 제조업 일자리도 줄어들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소득 대비 순 해외 투자 비율이 지난 2000년에서 2008년에는 매년 0.8%였는데 2015년에서 2024년까지 10년 동안에는 매년 4.1%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8%에서 4.1%니까 무려 5배 이상 늘었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요, 순해외 투자라는 것은 한국이 해외에 투자한 돈에서 외국이 한국에 투자한 돈을 뺀 겁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1,400조 원인데 그 가운데 절반이 해외 자산이다. 해외 투자가 계속 늘어난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늘면 달러 매입이 늘고 그만큼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고 있습니까? 한국의 대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달러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도 처음에는 170억 달러, 원화로 약 25조 원 정도가 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칩에 최적화된 첨단 공정으로 바뀌면서 무려 440억 달러, 원화로 60조 원이 듭니다. 그거 다 달러로 나가는 거죠. 자, 여기에 이번에 대미 관세 협약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 현재 원화로 따지면 30조 원씩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도 다 달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한국에만 공장 짓고 한국에서만 만들어진 100%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미국에 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현지에서 공장 짓고 미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죠. 내수는 망해가고 오직 수출뿐인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한국 망합니다. 그러니 환율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 이 와중에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금리는 미국보다 낮습니다. 즉 경제 규모를 감안해서 비교하면 미국보다 한국의 통화 유동성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달러가 기해진 거죠. 개인들이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영향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그것도 다 달러죠. 물론 외국인도 한국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겠죠. 그런데 한국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원화 팔아서 달러 사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잽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죠. 물론 12월 달부터 미국에서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 달러 유동성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조금 수그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달러 환율의 두드러진 추세 전환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앞선 생각이다. 즉 한국이 처한 국내외 경제적 상황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문가 다른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서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중후반은 이제부터 새로운 기준 뉴 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와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율이 높은 것이 문제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는 무조건 환율이 높은 것이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바꾸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미국이 원달러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 틈만 나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이죠. 바꾸어 말하면 원달러 환율, 달러가 강세, 이것은 한국에게 일단 유리합니다. 물론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는 비싸지죠. 달러로 수입하는 원료나 원자재가 비싸지기 때문에 수입 업체는 불리하고 물가 상승에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요,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은 평균 0.5에서 1%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반대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1%에서 1.5%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언젠가부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환해치, 즉 환율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달러화 결제가 늘어나면서 수출 기업들이 고환율에 따른 효과도 줄어든 측면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물가도 떨어지면서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 경제는 환율과 상관없이 불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원가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쿠팡이나 알리바바 같은 플랫폼 업체들만 좋아집니다. 또한 강달러가 지속되면 외국에 여행 가거나 유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더 많은 돈이 들겠죠. 그것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많겠거니 생각하면 뭐 어쩔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 측면에서는 원가도 원가거니와 결국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물가는 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은 받겠지만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환율이 높으면 물가는 비싸집니다. 그런데 내수는 엉망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는 불황인데 물가만 오르는 현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 가장 심각한 것은요, 자칫하면 내 돈, 구체적으로는 내가 가진 원화가 휴지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정부든 기업이든 심지어 개인 투자자든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죠.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매년 엄청난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여야겠죠. 바인 투자자문에서 미국 자산에 투자한 고객들 가운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많이 벌었죠.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렇게 돈을 벌면 정부는 R&D 예산을 비롯해서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리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 주고, 개인들은 뭐 집 사고 땅 사고 하면 되죠. 그런데 내수도 엉망인데 수출마저 엉망이면 그땐 정말 한국 경제 장담 못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달러 강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이 정도 무역 흑자만으로도 달러는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옛날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주 강조드립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달러 자산은 필수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3년, 5년, 심지어 10년 전부터 제가 한결같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부 ETF든 성장주 ETF든 아니면 훨씬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ETF든 상관없이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경험 그리고 전체적인 재정 형편에 따라서 달러 자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만약의 경우에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항상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특히 ETF와 같은 평균에 투자하는 상품의 경우 결국 오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미친 듯이 치솟은 환율, 이러다가 베네수엘라 된다는 환율, 왜 그런지 앞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드렸고, 이것들이 한국의 주식,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내 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돈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